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AMD와 인텔, 그러니까 CPU의 우리가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양대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CPU 하면은 AMD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 CPU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 능력이라든가 이 컴퓨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건데, 여러분들이 뭐 많이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CPU인데, 컴퓨터 안에 보면 이런 칩이 있어요. 양대 회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인텔하고 AMD가 두 회사로 이제 나눠졌는데, 이 탄생 배경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주고자 해서 지금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AMD와 이게 굉장히 망해가던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예전에 그렇게 빚을 못 바라고 항상 만년 유의가던 회사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석권을 해버린 거죠, 이 CPU 회사를. 자, 여러분이 보시던 앞에 그림이 지금 이렇게 AMD하고 인텔 칩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샀었으면 지금까지 인사이드 인텔 해가지고 이렇게 된 컴퓨터를 많이 샀을 거예요. 예전에는 인텔이 AMD하고 무슨 결과를 초래했냐면, 컴퓨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스코에 가서 샀다면 인텔 것은 가격이 비싼 대신에 그 옆쪽에 보면 또 AMD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가격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의 폭이 조금 있었는데, 왜 선택의 폭이 있었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단 왜? 인텔을 갖다가 카피해가지고 그냥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성능과 시간이 있으면 인텔 같은 경우는 거의 일직선으로 스피드가 줄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데, AMD는 예전 같은 경우는 처음 똑같이 시작에 가서 가면 갈수록 스피드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인텔을 선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꾸 컴퓨터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스피드가 떨어지고, 인텔은 그냥 컴퓨터가 쓰면서지 스피드는 거의 떨어지진 않아요. 거의 그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모든 회사고 일반 보편적인 쓰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인텔을 초이스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텔에 대해서, AMD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AMD 하면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는 그 약자예요. AMD.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CPU의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죠, 이게. 그런데 이 회사가 2000년대에 굉장히 떡 떨어져 가지고 거의 사장되다시피 거의 죽었어요, 거의. 그래서 일단은 이 주식이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저 회사는 망했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마 저 회사는 망해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리사수라는 여자, 그러니까 타이완 이민자죠. 그 여자를 CEO로, 그것도 자기네가 세우자 말자 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그 여자를 CEO로 세운 후에 갑자기 이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보는 게 지금 AMD 회사고 이쪽에 보면 우리가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은 게 이제 인텔 회사예요. 네. 자,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과연 옛날에 누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작했을까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만들지를 못하죠. 이 사람이 최초로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월리엄 브래드퍼드 쇼클리라는 사람이 쇼클리.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죽어서 지금은 없는데 89년도에 이제 죽어서 사망해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이 반도체인 최초의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세운 회사가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을 한 후에 이 사람이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 전국에 공대 MIT 뭐 해가지고 막 전체 공대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수재들만 뽑아와요. 수재들을 뽑아와가지고 이 사람 연구소에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에 그 사람들을 이제 반도체 연구팀을 꾸리게 돼요. 이 사람이 쇼클리라는 사람이 엄청난 이 사람이 천재예요. 천재. 근데 그렇게 꾸렸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집착증, 편집증 이런 게 있고 자기 독선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서로가 적으로 일해. 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 일 안 해 이래가지고 난 중단을 선언을 해요. 그러면 거기 각 대학교에서 천재 같은 두뇌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래서 8명이 퇴사를 해요. 8명이 퇴사를 해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자기네 갈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그 나간 사람을 갖다가 맹비난을 하는 거야. 이제 내가 그렇게 데려다가 저거를 했는데 자기 저거는 모르는 거지. 독선적이고 편집증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그 저긴 과오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맹비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 바닥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가서 저 회사 가서 얘기해, 또 딴 회사 가서 얘기하는데 전혀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8명이 이제 나가가지고 회사를 차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샌호세에 있는 실리콘밸리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30개 회사를 막 여기저기 돌면서 했는데 지원을 안 해주는 거야. 아무데고. 근데 딱 마지막으로 찾아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지원을 해준다는 사람이 쉐어차일드 반도체를 설립해.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텔이라는 회사예요. 8명이 나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차려가지고 엄청난 회사가 탄생을 해가지고 성장 가도를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데가 1968년도에 7월달에 인텔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 중에 8명 중에 고든 무어하고 로버트 로이스하고 2명이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성장 가도를 달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거하고는 틀려요. 진짜 천재 중에 천재지 이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천재적이냐? 이 사람 로버트 로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직접회로 그러니까 아이스칩을 발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뭐 고등무원은 그렇다고 해서 천재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무지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엄청나게 성장 가도를 달려요. 그런데 이때 이제 쉐어차일드에서 이 회사 말고 전 쉐어차일드에서 8명의 배신자 말고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이 사람은 전기공학자이면서도 마케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첫 마케팅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제리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제리 샌더스.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리 샌더스가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컨트리가스 처럼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공학자이면서도 마케팅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텔이 성공을 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7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창업을 해요 이 사람이. 그 기업이 바로 AMD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따로 이렇게 했어도 결국에는 다 거기에서 같이 하던 친구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샌더스가 AMD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 인텔의 천재의 아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텔이 만든 것을 갖다가 보고 카피를 해가지고 그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계속 내놓고 팔아요. 근데 인텔은 1인자 회사고 AMD는 이제 2인자 회사로 이제 군림을 하게 되죠. 계속 나오면 좋은 거 나오면 또 자기네도 카피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 회사도 2인자로 해서 굉장히 잘 나가요 회사가. 근데 이러한 회사들은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이 뭐 꼭 AMD 인텔만이 아니고 딴 회사들도 이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삼성도 있고 뭐 샌디스크도 있고 해가지고 뭐 이런 스타일로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는 못해요. 그런데 성능은 약간 인텔보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싸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애들 손 붙잡고 뭐 이렇게 쇼핑을 하러 가가지고 인텔 거 쳐다보고 AMD 거 쳐다보고 하면 뭐 거의 똑같은 이런 정도인데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이 AMD를 많이 썼어요. 그 결과 이런 그래프가 이제 나오는데 인텔은 스피드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일률적으로 가지만 AMD는 쓰면 쓸수록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인텔이 1982년도에 개인용 컴퓨터에 칩을 그러니까 노트북이죠. 노트북에다가 칩을 넣는 것을 계약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디하고 계약을 하냐면 IBM이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뭐 예전에 초창기 때에 컴퓨터 가면 거기다가 IBM이에요. 286 시대, 뭐 XT 시대 초창기 때에 IBM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큰 그러한 규모의 회사였었는데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공룡이라고 하죠, 공룡. 엄청나게 큰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노트북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인용 컴퓨터죠, 노트북.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건데 거기에 이 칩을 넣기를 계약을 맺었는데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어때요? 못 만들어내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텔에서 AMD에다가 야, 우리가 니네 서버 하청을 줄 테니까 니네가 이걸 좀 만들어줘라 하고 설계도 하고 이 생산 하청을 줘요. 설계도고 다 치고 AMD한테. 그러다 보니까 AMD는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다 보니까 AMD는 엄청난 호황을 누려요. 그 당시부터 이제. 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가 해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지나니까 자기네가 하면 더 돈을 벌으니까 인텔이 이 라이센스를 딱 끊어버려요, AMD. 그러니까 AMD는 벙찔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이제 AMD가 하청을 끊어버리니까 이제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옛날 방식으로 가려고 했더니 인텔 칩을 예전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 칩을 갖다가 이렇게 뜯어봐야 되는데 뜯어볼 수가 없게 얘네가 만드는 거야. 그러면 설계도를 안 되기 때문에 설계도를 이제 얘네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려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굉장히 칩 인사이드가 미세해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 작은 이 칩,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칩이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속에 데이터를 넣고 막 이 공정이 굉장히 미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카피를 예전처럼 못 해먹게 이제 얘네가 만드는 거죠 인텔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1900년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는 아예 카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리 샌더스 같은 경우 AMD 제리 샌더스는 더 이상 안 됨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중국이 삼성인력을 돈을 많이 주고 빼가죠. 또 그 회사에 조금 악감정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섭외해가지고 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인력을 AMD가 쏙쏙 뽑아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카텔이나 익시아나 이런 반도체 회사들도 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걔네들도 월급이 안 오르면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녀요. 네. 이 엔지니어들이 자꾸 옮겨 다닌다. 그래서 이제 점점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주고 1996년도에 이 AMD가 출시한 이 CPU의 K 시리즈가 처음으로 발매가 돼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K 시리즈를 처음으로 만들면서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영화 슈퍼맨이 최대 약점이 슈퍼맨 최대 약점이 뭐죠? 그 녹색 돌이죠, 녹색 돌. 그 녹색 돌을 갖다가 이제 슈퍼맨을 갖다가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그 돌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K자로 해가지고 이 이름을 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우리가 녹색 돌을 인텔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죠? 인텔이 그 자기네 AMD한테는 꼼짝을 못한다 이런 미닝을 가지고 이제
그 처음 만든 K 시리즈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요. 자, 녹색 돌이 뭐예요? 이거 아니야. 슈퍼맨도 꼼짝 못하는 녹색 돌이고. 크립토나이트. 그래서 크립토나이트 이 K자를 따가지고 슈퍼맨도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인텔이 꼼짝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카우트 해가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K 시리즈를. 그래서 2000년대에 인텔 CPU 시장을 점점 이렇게 얘네가 상당 부분 어느 정도를 뺏어와요.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K5, AMD K6 이런 식으로 해서 이 K 시리즈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데 이 슈퍼맨에 나오는 크립토나이트는 이런 광물은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력을 해가지고 슈퍼맨이 꼼짝 못하는 이런 돌이 있다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보면 저 에메랄드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광물은 없습니다. 그냥 상상의 돌이에요. 상상의 돌. 자, 그 다음에 이제 AMD의 이제 재림인데 그 후에 이제 라이젠이 탄생을 하고 이제 그 고난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우리가 CPU 계열 보면 586 계열과 ARM 계열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586 계열은 어디다 쓰죠?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다 써요. 그런 프로세서고 이런. 근데 ARM 계열은 스마트폰 같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소형 이런 제품에 쓰는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K 시리즈 586 이런 것은 컴퓨터에 들어가고 그걸 우리가 586 68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ARM 계열은 그냥 소형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작은 스타일 핸드폰 이런 거에는 다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약간씩 다르. 그래서 586 이제 제조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텔과 AMD로 양분화가 된다. 이 두 회사 인사이드 인텔과 AMD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회사는 486 시절까지는 거의 똑같이 이렇게 잘 제조를 했어요. 그래서 인텔이 그 다음에는 586이라는 486, 586, 386 이렇게 나갔는데 586 이후에는 딱 던지고 뭐가 나왔죠? 펜티엄이라는 게 나왔어요. 펜티엄. 네. 펜티엄이라는 네이밍 이름 CPU를 제조하고 나서 두 회사의 기술력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달라져요. 점점 틀려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CPU 판매율을 이렇게 보면 인텔은 파란 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AMD는 이런 식으로 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점유율이. 네. 그래서 라이젠이 출시되기 직전에 인텔과 AMD의 시장 점유율은 99대 1. 엄청 차이 나죠, 엄청.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으로 얘기하면 100명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그 중에 99명은 인텔, 한 명은 싼 거 사, 왜 비싼 거 사, 이리 와 해가지고 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AMD를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99명은 인텔을 선호하는 거죠.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라이젠이라는 게 2017년에 라이젠이 이제 출시됐어요. 3월 달에.
그리고 AMD의 점유율이 급성장하는 거야 이제 쫙 올라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라이젠 7 그것만 출시됐고 가격이 싼 라이젠 5는 2017년 4월 달에 한 달 후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AMD의 라이젠이 이제 각광을 받은 우리가 이유는 인텔에 비해 가격 대 성능 대 가격, 가성비죠. 우리가 얘기하는 가성비. 뭐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뭐 성능도 막 그다지 나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사가지고 쓰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그때부터 선호한 거예요. 왜 그러냐? 만에 하나 1200불짜리 여러분이 코스코에 가서 이렇게 보고 799불짜리 AMD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뭐 거의 스피하고 메모리도 그렇게 들었고 하드 드라이버도 스피하고 그러면 어느 걸 여러분은 판단하겠어요? 바로 이거요. 성능 대 가격비, 가성비 때문에 초이스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왜 그렇게 비싼 걸 주고 사? 400불 정도 비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눈여겨봐야 할 그 성능뿐만 아니고 전력, TDP, 공시가야 공시가. 라이젠 1700 같은 건 65W에 329불이었지만 140W 인텔 것은 1089불이에요. 그리고 i7 우리가 뭐 인텔 i7 뭐 12, i7 뭐 i7 뭐 맥 이게 나가죠 요즘. 6900K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보다 상위인 라이젠 1700 시리즈는 95W에 399불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i7 6900보다 훨씬 앞서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수년간 메인스트림의 하이엔드 이 시장을 독점해온 인텔 때문이다 이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인텔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자기네가 이 아키텍처 이 CPU를 쫙 이렇게 내놔요. 근데 AMD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뭐 바쉐라 FX도 내놓고 또 4년 지난 후에 또 CPU도 내놓고 이런데 쟤네는 매년 틀린 걸 인텔은 내놔요. 이렇게. 그래서 AMD는 약 4년간 라이젠을 준비하면서 이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인텔은 여전히 자기네가 위에 있는 상위권자 갑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때요? 갑들은 게을리하죠. 게을리. 저것들 우리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말도 안 돼 저것들. 요렇게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인 샌디브릿지 이후 CPU는 전 세대의 CPU에 비해 성능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라이젠이 인텔을 진노를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들 말해. 라이젠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AMD 이제 CEO 아까 얘기한 리사수 뿐만 아니고 수석 이제 그 설계자가 있는데 짐 켈리라고 짐 켈러가 이 라이젠을 이 사람이 짐 켈러인데 이 사람하고 CEO 리사수 대만 이민자죠. 이 사람하고 둘이 CEO로 영입을 저희들 CEO로 영입하고 AMD 이 짐 켈러 이 사람이 라이젠 수석 엔지니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도 굉장히 천재. 그랬는데 이 사람들 둘이 이제 에슬론 64라는 것을 설계를 맡아가지고 잘 해나가요. 근데 이 사람이 딱 퇴사를 해. 퇴사를 하고 나니까 AMD가 점점 꺼져 나가는 거야. 네. 근데 2003년에 삼성 지금은 사망했지만 이건희 회장이 천재 경영론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 이상의 종업원을 먹여 살린다. 이 사람을 두고 얘기한 거야, 이 사람. 이걸 보고. 어느 회사고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저거가 많아요. 미국에서는. 뭐 미국뿐만 아니고 한 사람이 연구개발을 잘 저거 해가지고 그 회사가 그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가 AMD 뿐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짐 켈리가 이제 퇴사를 해요. 그때 이제 라이젠이 딱 출시된 후 대중들은 어때요? AMD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해요. 저 사람 나간 후에. 그러니까 버그 그리고 바이오스 막 들어간 버그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하다 보면 툭툭 튕겨나가는 거 있죠. 하다가 막 갑자기 컴퓨터가 딱 지가 리셋된다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바이오스는 컴퓨터에 이제 우리가 바이오스 하면 이게 바이오스인데 이 바이오스는 하는 일은 이 모든 기판에 대해서 중추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 키보드 있냐 없냐 얘가 저거 하고 하드 드라이버 아니면 뭐 디바이스 딴 거 디바이스 같은 거 마우스 뭐 메모리 이걸 갖다가 제가 이쪽 저쪽 다 체크업을 해요. 바이오스가. 근데 이게 딱 자꾸 꼬이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일어나. 그러니까 인텔보다 한참 떨어지는 메모리 호환성. 메모리도 호환이 안 돼. 꼭 자기네 그 끼는 것만 껴야 돼. 그러니까 게임 하는 사람들도 자꾸 성능이 떨어지고 이게 막 뚝뚝 떨어지니까 아이 안 써. 하고 인텔로 이제 갈아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라이젠이 메모리 호환성을 많이 타는 이유는 라이젠이 특이한 그 형태 CCX 구조라고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개의 CCX는 4개의 코어와 8MB L3 캐시.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하는데 컴퓨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 단방향 이런 저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쭉쭉쭉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메모리도 여러분들이 싱글 채널이 있고 두알 채널이 있어요. 이게 메모리가 두알 채널은 서로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싱글 채널은 한 통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통로가 1개짜리와 2개짜리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컴퓨터 해가지고는 여기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지금 설명해줘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은 깊게는 안 들어가고 라이트하게만 갈 테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요즘은 본체들이
LED 스타일로 해가지고 메모리들이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막 불도 샥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려하게 나오죠 요즘은. 네. 그래서 LED, RGB 같은 걸 넣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가 메모리들을 이제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써요. 조금 기존에 뭐 300이다 하면 뭐 오버클럭 시켜가지고 400까지도 출력이 나오게 쓰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오버클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위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성 램 같은 경우는 만약에 3200MHz까지 들어가지나, 지키스 메모리나 게일 메모리, 뭐 캐시어 등등은 2667MHz까지만 간신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버클럭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상급 최상급 보드에서는 바이오스의 지원으로 그나마 오버클럭은 잘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인텔을 이 여자를 CEO를 받아들여요. 아까 짐 켈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고, 이 니사수가 다시, 이 사람도 AMD에 들어갈 때 쓰냐 안 쓰냐 가지고 이 중역들이 우리가 저 여자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쓰게 됐어요, CEO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AMD의 CEO로 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제 AMD를 이 여자가 살려내는 거예요. 2019년도에 이 사람이 전 세계 CEO들 연봉 순위가 1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AMD에서 유명해진 거지.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2019년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5,850만 달러.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725억 원에 달하는 1년 연봉에 이 사람이 725억 원. 네. 엄청나죠, 엄청나. 자, 이 사람이 이제 AMD의 69년도에 신생기업인데, AMD 이제 반도체 제품을 수십 명의 직원하고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직원 1만 명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이제 시켰고, 업계 최초로 이제 달성을 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초기 엔지니어링 경력 이런 거에서 오늘날까지 이제 반도체 기술 영향력으로 미래의 잠재적 그게 영향력 이런 거에 여전히 놀라고, 우리가 이룩한 길은 굉장히 자랑스럽다 하고 소감을 이렇게 이제 밝혀요. 이 여자가 이제 AMD 50주년 창립 50주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말을 이렇게 써요. 네. 자랑스럽겠죠. 다 죽어가는 회사를 살려놨으니. 그래서 이제 2014년 최근이죠. 2013년이면 이 니사 수가 AMD의 CEO로 이제 취임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가가 80%가 급등해. 아니 800%가.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거의 밑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주가가 800%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굉장히 바람 앞에 촛불이죠. 풍전등화. 그렇게 위기를 맞았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지고 강력한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지, 인텔에. 그러니까 AMD는 인텔에 비해서 만년 그냥 2인자야. 맨날
쟤는 안 돼. 쟤네는 인텔은 그러면 그렇지. 우리를 지네가 어떻게 따라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밀린 거죠 이제 인텔이. 그러니까 인텔이 너무 자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텔이.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리더십이 이제 딱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할까 개혁을 시키고 모든 것을 이제 새로 사람들을 영입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성능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전 이후에 이제 CPU의 시장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샌호세 이 캘리포니아의 스타트업을 시작하는데 일단은 큰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CPU 부문에서 인텔 그러니까 GPU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부분에서 이제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엔비디아 거기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2000년대 중반까지 CPU의 강자 인텔 시장을 양분을 해요. 둘이. 나스닥에 1972년도에 상장했고 2006년에 그래픽카드 ATI 예전에 이제 컴퓨터를 쓰던 분은 그래픽카드가 ATI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회사를 M&A 하죠.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픽카드 시장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점유율은 점점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인텔 코어 2 여러분들이 이제 한 6년 정도, 6, 7년 정도에 코어 2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제품을 해서 존재감을 인텔이 보인 반면에 AMD는 제품 경쟁력에서 밀려나고 오랜 기간 동안 신제품도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내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11년도에 불도저 마이크로 아키텍처에서 설계 방식에 기반해 가지고 제품이 발열로 해가지고 성과를 거두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CPU 시장은 한 자릿대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얼마 갔냐? 주식이 1불이었어. 1불. 네. 그러니까 2012년도에 11억 8천만 달러 1조 4천억 원이 손실이 났어요. 1조 4천억. 그래가지고 실적도 크게 악화되고 K부문 저것도 처음에 만들었던 K시리즈 그것도 부진하고 그러니까 모바일 부분에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M&A 해가지고 ATI를 갖다가 인수합병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퀄컴 핸드폰 회사 퀄컴 있죠? 팔아버려. 팔아가지고 퀄컴이 인수를 해요 그걸. 그러고 나서 니사수가 이제 줄은 후부터 이제 총괄 사장에 이제 돼가지고 2014년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다 기술 혁신 뭐 해가지고 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만에서 부모 따라와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해가지고 MIT를 나왔어요. 이 여자가 MIT 나와가지고 뭘 전공했냐면 이 사람은 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공학 박사로 해서 기업 전략도 뛰어나고 굉장한 평가가 되는 인물.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이제 IBM에서 한 12년 동안 정도 일하다가 그래가지고
일하면서 40편 이상 되는 반도체 관련의 논문도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하고 특허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출원을 해가지고 경력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부진하는 사업은 뭐 ATI 같은 거 인수합병 했던 거 갖다 팔아 저기 퀄컴에다 줘버리고 싹 정리한 거야. 그리고 직원들 그 많은 인원 중에서 7%를 싹 필요 없는 사람 다 제거해버리고 회사를 일단 안정화를 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게임용 가속 처리 장치 APU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에 이제 납품을 하고 거기서 벌어요. 그 돈을 갖다가 이제 그 수익을 연구에 주력을 해, 이 여자가. 그래서 비주력 사업은 다 철수시키고 돈 버는 걸 갖다 계속 넣어가지고 주력 상품 CPU만 계속 매달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CPU가 엄청나게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용 CPU도 현재는 인텔하고 이제 거의 같이 맞서요, 얘네가. 그래서 새로운 젠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라이젠 시리즈는 가격과 성능 면에서 시장에 이제 얘네가 딱 개발을 해놓은 게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확장성 있는 구조를 갖고 경쟁사에 비해서 효율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1세대 출시 당시에 인텔의 일반 데스크톱 CPU는 4코어 수준에. 근데 얘네 AMD는 무려 8코어 더블 되는 코어 수가 A코어를 이제 시중에 내놓는 거야. 그 뒤집어져서 밖에 시장은 그래놓고 딱 내놓으니까 CPU 성능의 관건이 뭐예요? 코어가 몇 개냐? 코어가 4코어냐? 쿼드코어냐? 8코어냐?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전에 썼던 컴퓨터다 보면 쿼드코어, 2코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얘네는 코어 수가 10개란 말이에요. 더블 된 거지.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스태킹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AMD가. 그래서 라이젠 이후에 7나노 공정이 이제 최초로 시작한 라이젠 뚜리 세대의 제품이 출시돼 가지고 저 여자가 이제 리사수가 굉장히 빛을 발해요. 그래서 인텔이 깜짝 놀래요. 그거 보고. 그랬다가 자기네도 매년 이렇게 인텔에서 CPU가 개발해서 나오고 조금 고쳐가지고 나오고 조금 저거에서 나오고 하는데 시장에다 발표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이거 발표한다는 날짜가 있어요, 얘네는 항상. 근데 발표를 하려고 보니까 게임이 안 되걸라, AMD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걷어들여버린 거예요. 그 전에도 i7 중에서 문제가 많았던 칩들이 있어요. 지금 7세대, 8세대 이렇게 나가는데 7세대 제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몇 세대가 CPU 연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그런 CPU가 발견도 되고 해서 인텔도 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텔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A코어가 나와가지고 3세대 지금 12코어 12코어까지 지금 나왔는데 아마 조만간에 얘기는 16코어
16코어 32 스레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지 이건. 예. 그러니까 1위인 인텔을 넘어서버린 거예요 AMD가. 예. 그러니까 한국이나 뭐 독일 이런 시장에서도 막 60%를 점유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텔. 그러니까 너무 자만에 빠진 거지 인텔이. 예. 그래서 일본 66, 한국 50, 필리핀에서 60. 예. 싸고 성능 좋은데 누가 안 사? 그리고 훨씬 스레드가 훨씬 많고 코어가 저렇게 많은데 그러면 누가 안 사냐고 이거. 그러니까 데스크탑 뭐 노트북 할 것 없이 얘네들 것을 굉장히 쓰는 거야 이제. 인텔은 옛말이지 이제. 그래가지고 CPU나 데스크탑용 뭐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의 이제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인텔의 독점 체제를 막 흔들어 제끼면서 반등을 노린 거죠 얘네가. 그래서 최첨단 차세대 제품은 이제 7나노 공정 7mm 공정 기술을 재반으로 해가지고 최대 64개의 젠2 코어가 탑재돼서 기술 우위 이런 것을 성능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약 10배가 높기 때문에 AMD에서도 미래 성장에 굉장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인텔을 넘어서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텔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어요. 얼마나 컸었으면. 그러니까 현재는 마켓 리더가 우리가 바뀌었다 얘기를 해도 리더만 바뀌었다 뿐이지 아직의 토탈 점유율은 인텔이 AMD를 능가하고는 있다. 그렇지만 인텔도 앞으로는 더 이상 마켓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은 뭐 잘 이렇게 잘 해가지고 썼는데 너무 자만하고 기술 개발 같은 것을 등하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인텔이. 아마 한동안 AMD가 아마 한동안 그 인텔을 아마 귀찮게 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CPU 부문은 AMD CPU 부문은 앞으로 아마존닷컴이나 구글 뭐 이런 글로벌 이런 데에서 굉장히 큰 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일단은 그 사람들이 AMD 제품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AMD로서는 기회의 땅이 앞으로는 굉장히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AMD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CPU 회사는 인텔하고 AMD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무 컴퓨터 하면 딱딱할 것 같아가지고 이러이러한 회사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쉽게 CPU 회사는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USB예요. USB. USB는 뭐 많이 이제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USB는 이 종류에 따라 가지고 뭐 다른 게 아니고 거의 습해요. 이거나 저거나. 근데 어느 회사 것이 가장 효율성 있고 안정성 있게 쓸 수 있느냐. 아무래도 중국 제품 싼 거 사면 데이터가 날아갈 확률, 고장 날 확률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난하게 데이터도 안 날아가고 왜 항상 주머니에다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은 존재를 해요. 그 대신 우리가 노트북을 이렇게 끼고 옷다 쿵쿵 쪄가지고 하드가 나간다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단지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는 물을 싫어해요. 그 대신 물에 빠진 것을 갖다 갖다가 말랐게 띄우고 한동안 끼지 말아야 돼요. 물에 빠졌으면 그냥 놔둬요. 햇빛 잘 드는 데 놔뒀다가 잊어버려요. 한 일주일이나 뭐 2, 3일 이렇게 놔두면 뜨겁고 하면 자동적으로 수분이 증발을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전기 충격을 칩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다 칩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전력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망가지지 않게 놔뒀다가 끼면은 그 속에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다시 쓸 수가 있어요. 만에 하나 버그가 생긴다든가 해가지고 할 때는 그때 버려야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이 메모리는 컴퓨터 메모리와 메모리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예전에 롬하고 램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전 시간에 이 메모리는 이 롬들은 컴퓨터가 껐다가 킬 때에는 백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것을 어떻게 여기에 세이브를 할 수가 없을까 해가지고 개발해서 나온 게 USB예요. 이걸 개발한 게 SSD, Solid State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USB들이 있어요. 뭐 삼성, 샌디스크, 뭐 킹스톤, 뭐 이상한 이름들이 많은데 USB가 요즘은 굉장히 싸졌죠.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무지 싸졌으니까 여러분도 이 USB를 좀 괜찮은 거, 너무 싼 거 이렇게 이름 없는 거 이런 걸 쓰지 말고 어느 정도 뭐 32기가 뭐 64기가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걸 사야지 그냥 아무거나 사면 데이터가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주머니다 넣고 다니던 뭐든 한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기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냥 넣다 뺐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촉 불량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USB 메모리란 하면 뭐 과연 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니버설 시리얼 부스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주변 기기에 결국에 그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우리가 사용할 때 쓰는 버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송되는 통로 그 규격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개인용 컴퓨터 USB 장치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됨에 따라서 USB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죠. 플래시 메모리란 일단은 데이터를 저장, 보관할 수가 있다. 근데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면 삭제나 수정은 불가능한 롬. 그러니까 롬 같은 것은 삭제나 이런 저희가 안 돼요. 한번 딱 집어 넣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놈 같은데 바이오스 뭐 이런 데 있는 거 이런 저기 프로그램은 그냥 있지만은 우리가 넣은 것은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놈이 있는가 하면 삭제 수정은 가능하지만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가 홀라당 날아가는 램,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리, 이게 이제 램이라고 그래요. 놈과 램 그 차이,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램, 그리고 자유롭게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USB가 있다. 네, 그런 USB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USB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USB 커넥터가 있고 이렇게 커넥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칩으로 돼 있는데 컨트롤러라고 그래요. 우리 컨트롤러.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하나 칩이 하나 크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플래시 메모리예요. 플래시 메모리는 사진 찍는 데도 쓰고 오디에도 쓰고 많이 쓰죠.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집어넣는 카드도 쓰고 이것만 없으면 여대로 하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속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에다 이제 케이스만 껍데기만 이렇게 끼면은 뭐예요? USB예요. 지금 USB를 딱 뜯었을 때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이 단자가 앞에 있는 커넥터가 핀 스타일로 완전히 접힌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단자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두 종류의 USB가 있다. 그렇지만 똑같다. 자, USB 버스와 플래시 메모리의 이제 적절한 만남인데 USB 메모리는 2000년대에 이스라엘의 IT 업체에서 이것을 개발을 해, M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8메가와 16메가 그리고 32메가 용량의 제품을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USB가 시장에 나오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전까지는 이동용 저장 장치의 주류를 이루던 3.5 플라피, 우리가 1.44 720메가 해가지고 예전에 컴퓨터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플라피 디스크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썼는데 물리적인 구동이 필요한 디스크가 아닌 반도체를 저장 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구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데이터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뭐 CD나 DVD 같은 디스크보다 훨씬 가볍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는 게 USB다. USB 메모리는 USB 버스를 이용하므로 언제나 자유롭게 탈착이 가능하고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해서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저장된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아서 누구나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그렇듯이 USB 메모리 역시 해당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조건이 운영체제. 그러니까 애플 거 아니면 일반 PC 걸 갖다가 끼면 안 되죠. 그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종류가. 그러니까 맥 거와 일반 PC 거와 달랐다. 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인 우리가 뭘 쓰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제품이죠. 그 시리즈 경우는 2000년에 출시된 윈도우 2000와 윈도우 미 그 다음에 윈도우 97, 그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뭐 윈도우 10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이제 구형 윈도우 98 완전 매뉴얼이죠. 옛날 95, 98 이런 정도는 별도의 드라이버 하드웨어를 설치해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동화로 돼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어도 옛날 컴퓨터를 딱 넣으면은 읽지를 못할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디바이스에 대한 그 드라이버를 컴퓨터에서 설치를 해줘야 꽂으면은 얘가 들어갔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띵동 하고. 네, 그렇게 해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US 메모리 시장은 2에서 8기가 거의 그 정도에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16기가 32, 64, 128, 256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512기가 용량 제품도 출시가 되고 지금에 와서는 1TB 이상짜리도 있다는 거. 네. 근데 1TB 이상짜리는 뭐 그렇게 큰 저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거의 512기가 이상짜리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메모리는 최대 12MB 초당 이제 전송 속도인데 갖춘 USB 1.1 규격을 사용했으나 USB 메모리가 대중화되던 2003년도에는 480MB 480M 초당 480MB 속도의 2.0을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2010년 중반부터는 최대 5기가빗.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지금 그래서 5기가빗을 여러분이 어느 걸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USB가 2.0과 3.0짜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예전 올드원이 있어. 올드원. 자, 올드원은 2.0은 아까 몇이라고 그랬어요? 480. 그리고 여기는 5기가. 그리고 올드원은 12.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 초창기 나온 저거는 12bit이니까 엄청 기다려야 되겠죠. 요즘 여러분들이 기다려 갖다 버리라도 몰라요. 그 다음에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던 게 여기 2.0에 480M 초당. 근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새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컴퓨터나 이런 데 끼는 거. 자, 2.0 이 컴퓨터가 예전에 산 것과 올드와 뉴원이 있어요. 얘는 3.0이야. 요즘 나오는 건 거의 3.0이에요. 뭐 2년 전에 샀어도 거의 3.0짜리가 많을 거예요. 근데 올드원 뭐 윈도우 10도 깔리고 뭐 97 다 윈도우 8 했는데 올드원들은 2.0짜리가 깔려 있어요. 2.0. 그러면 3.0하고 2.0하고 이 차이를 보시면 여러분이 느껴요.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렇다고 이 5기가짜리 빠른 속도를 갖다 2.0에다 끼면 빨라질까?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뉴 컴팩터를 샀는데 2.0짜리를 여기다 갖다 끼면 이게 빨라질까? 아니다. 작동은 되나 빠르진 않다. 3.0짜리에 컨트롤러가 컴퓨터에 들어있다면 3.0짜리를 껴야 이 속도가 5기가 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짜리는 3.0에다 낀다고 해도 맥시멈 480 메가비트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 빨라질 수가 없다. 아시겠죠? 네. 절대 2.0과 3.0 뭐 서로 껴도 상관없어요. 다 작동해요. 그렇지만 자기 컴퓨터에 3.0 USB 받아들이는 인풋 디바이스가 받아들이는 그 컨트롤러가 있어야만이 3.0 똑같은 스피드가 돼가지고 5기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지 2.0을 꼈다 해가지고 이 스피드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아니 굉장히 빠르다던데 하고 2.0짜리를 끼워가지고 뭐 별 차이 없네 이러면 안 돼. 여러분 USB를 바꿔야 돼. USB를. 자 컴퓨터는 새 거야. 보니까 뭐 3.0으로 돼 있어. 그러면 3.0짜리를 써야 딱 넣어가지고 딱 금방 끝나가지고 데이터 여기 있다 하고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스피드 늦은 2.0짜리고 팔짱 끼고 아니면 커피 먹어가면서 기다려가지고 일 처리하는 게 빨라. 이 차이가 있어요. 봐요. 얼마나 빠른가. 거의 9-10배가 빠른데 그러니까 주저 마시고 뭐 아마존닷컴이나 이베이나 이런 데에서 뭐 킹스톤이나 뭐 이름 있는 거 3.0짜리 사가지고 여러분 컴퓨터가 3.0짜리면 3.0을 쓰는 게 훨씬 빠르다. 2.0짜리 쓰면 그만큼 늦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속도가 천천히 가는 것과 팍팍팍팍 이렇게 가는 것과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쓰시면 된다. 자, 플래시 메모리 종류에 따라서 가격과 속도도 달라진다. 네. 자, 이제 여기에서는 플래시 메모리 종류는 SLC라는 게 있고 MLC라는 게 있어요. 자, SLC는 싱글 레벨이라는 게 있고 멀티 레벨이라고 해서 MLC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방식이 두 개로 나눠져서 SLC 방식 플래시 메모리는 한 개의 기억 소자가 있고 한 개의 기억 소자당 1비트의 데이터로 저장을 돼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더 높고 데이터 속도 처리는 빠르지만 가격이 원체 비싸다. 자, 멀티는 그 반면에 멀티 방식은 한 개의 기억 소자당 2개 비트 그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 SLC 방식의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서 안정성과 속도는 낮지만 단가가 저렴해서 대용량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US 메모리 역시 이들 방식에 따라서 뭐 제품의 외형이나 뭐 이런 것은 사용법은 같지만 성능과 속도 면에서 SLC와 가격 대비 용량 면에서 MLC와 이게 MLC가 훨씬 우수하다. 가격 대비 용량에 분명히 용량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착각하시면 안 돼. 싱글은 빠르고 좋은 대신에 비싸고 MLC는 어때요? 멀티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조금 속도는 떨어지지만 네. 또 나중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9월 때에 USB가 뭐 멀티인지 싱글인지 이게 왜 이렇게 비싸 하면서 괜히 컴플레인을 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제품 사양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뭐 귀찮으신 분은 그냥 사가지고 쓰면 되고. 자, 형태에 따라 가지고 USB는 뭐 다 틀려요. 이렇게 캡형 우리가 해가지고 꼭지 잘 잊어버리는 꼭지, 모자를 잊어버리는 건 모자.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보기가 싫으니까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밀었다 뺐다 하는 슬라이드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스윙형으로 해서 접었다 폈다 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제일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저런 거 관계하지 말고. 네. 왜 그러냐면 항상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자부 손상이 이 철제 프레임으로 둘른 거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단자가 거의 이 단자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만 조심해서 쓰면 되지 너무 팍팍팍팍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단자 노출력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도 아예 쳐다보면 기피해요. 저 단자 노출력. 거기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A타입 커넥터를 많이 쓰는데 거의 저쪽에 A타입을 많이 쓰죠, 우리는. 자, 이것은 잔고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리 주의만 필요하면 돼요. 물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그런다고 해서 컴퓨터를 뭐 그냥 뺐다 해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컴퓨터 여기 가서 딱 눌러가지고 빼기 해가지고 빼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꼈다가 빼고 이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절대 지금까지 고장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습관에 따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빼려면은 눌러가지고 빼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써본 결과 뭐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넣다 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저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넣다가 빼고 뭐 그냥 가서 쓰고 또 와서 꽂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뭐 정상적으로 커넥터를 누르고 디스커넥 시켜가지고 빼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빼버려요. 근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날아간 적이 없어요. 고장난 적도 없고. 자,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USB 메모리는 이 성질상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꽂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웜에 굉장히 취약하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USB로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방위산업체 그러니까 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하는 이런 방위산업체들은 이 USB 메모리가 쓸 수가 없다. 네. 쓸 수가 없어요. 이 USB를 컴퓨터가 있긴 있대 거기다가 불능 상태로 만들어요. 왜? 데이터를 빼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 걸 가져가지고 껴도 작동을 안 해요. 컴퓨터 자체가. 그리고 그런 방위산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러는데 뭘 하는지 다 알고 서버 관리하는 담당자가 쫙 그 모니터를 쫙 놓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근무 시간에 뭐 이베이를 간다? 높은 사람 같으면 놔두겠지. 근데 일반 엔지니어들이 그런다? 차단시켜요. 이베이 차단. 아마존닷컴 들어간다? 아마존닷컴 차단.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앉아가지고 보면서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단을 시켜요.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이런 데는 갈 수 있게 해주지만 딱 봐가지고 아니다 싶은데 가면 딱 컴퓨터를 차단시켜요. 못 들어가게. 그리고 일반 이런 회사에서도 어떤 회사들은 프라이빗이 때문에 저거 하는 회사도 있지만은 여러분 직장에서 뭘 하는지 여러분이 그게 다 기록이 돼요. 네. 이 사람이 업무 시간에 뭘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사람들도 웬만한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거의 다 그 회사에서는 다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 네. 어떤 회사 이 설계도면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은 이러는 그 안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다 붙여가지고 보고 있어요. 다. 뭐 매일 보는 건 아니겠지만 걸리면 뭐 들어갈 때 뭐 사인오브 들어가니까 걸리면 수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USB의 종류와 USB 메모리는 NTFS와 FAT32 포맷 그리고 USB 종류 타입 그것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